내가 예전에 여러 영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된다고 했잖아. 오늘은 그 이유를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첫 번째, 후성 유전학. 우리가 흔히 유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 감정, 식습관,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이 우리의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꿀 수 있어. 유전자 염기 서열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각 유전 정보의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는 방식으로 말이야. 관련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네덜란드 대기근 연구가 있어. 2차 대전 중에 발생한 네덜란드 대기근 시기에 임신한 여성들의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았던 거야. 여성의 원래 유전 정보와 관계없이 임신 중에 모체 내에서 겪은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유전 정보 발현을 그런 식으로 바꾼 거지. 또 다른 실험에서는 어린 시절에 엄마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쥐들은 잘 받은 쥐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불안 반응이 강해졌대. 또 이런 전신 상태가 다음 세대에 유전되기도 했고, 엄마의 돌봄이 부재한 스트레스가 유전자의 발현을 그런 식으로 바꾼 거지. 그런데 또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쥐들에게 충분한 돌봄을 이후에 제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능력이 다시 좋아지고 차분해졌대. 그러니까 긍정적인 환경에 놓이면 얼마든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마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아노와 같아. 어떤 건반을 눌러서 연주할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린 거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면 유전자의 발현 방식이 바뀌니까 긍정적인 혹은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신경 가소성.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의 신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 외부의 자극이나 학습, 감정, 반복 행동 등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자주 하면 그 생각과 관련된 뇌 회로는 더욱 강해지는 거야. 이와 관련해서 악기 연주자들의 뇌에서 연주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손가락과 관련된 뇌 부위가 더욱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또 내가 좋아하는 명상이랑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는데 마음 챙김 명상을 8주간 했더니 전전두엽은 더 두꺼워지고 반대로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편도체는 작아졌대. 참고로 이런 신경 가소성은 젊은 사람, 어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나이를 얼마든지 먹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시냅스, 즉 새로운 신경의 연결망이 생긴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미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면 다시 주물러서 만들 수 있는 반죽 같은 것이야. 자주 만져주는 방식으로 모양이 유지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훈련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세 번째,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 무언가를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유전자의 발현 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 이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지. 이중 슬릿 실험. 빛이나 전자를 얇은 두 슬릿, 그러니까 틈 사이에 쏜 다음에 뒷면 스크린에 어떤 무늬가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야. 전자를 그냥 쏘면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 이건 전자가 입자가 아닌 파동처럼 움직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기서 관찰 장치로 전자의 경로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 없이 슬릿의 모양 그대로 무늬가 생겨. 전자가 더 이상 파동처럼 움직이지 않고 입자처럼 움직인 거지. 그러면 빛과 전자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둘 다라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행위가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의 성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대상에는 우리 자신 그 자체와 우리의 삶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야. 네 번째, 심리학 또는 사회학에서의 자기 충족 예언이야. 어떤 믿음이나 기대가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 믿음이나 기대가 실현화된다라는 거지. 비슷한 얘기로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만든 아름다운 조각이 있었는데 피그말리온은 그 조각가 사랑에 빠졌다고 해. 그래서 그 조각이 마치 실제 여성인 것처럼 대하고 매일 옷을 입혀주고 화장을 시켜주고 했대. 그리고 결국
그 조각은 진짜 사람이 되었지. 이것처럼 무언가를 정말로 기대하면 실제가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의 성적이 실제로 향상이 된다라는 거야. 그 말을 들은 교사는 그 아이들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들을 편애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관심이 아이들의 실제 현실을 바꾼 거지. 또 플라시보 효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약은 이 플라시보 위약과의 경쟁에서 이긴 약들인데 사실은 그 효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 그만큼 실제로는 아무 약효가 없는 위약이더라도 피실험자가 약효가 있다고 믿으면 진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사실은 그 위약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피실험자의 믿음이 작용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어떠하다라고 믿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과 어울리는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나는 그런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이제 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되는지 이해가 돼? 이 근거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댓글에 알려줘. 다음 영상에 한번 준비해 볼게. 여기는 너희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고 내가 댓글들 하나씩 꼭 다 읽어볼게.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나는 너를 사랑해.